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흔히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두고 단순한 AI 포장지, 그러니까 일종의 래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는 비판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남들이 만든 모델에 껍데기만 씌운 거 아니냐는 조롱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 이런과의 무력 충돌이라는 현실에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 회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깊은 분석의 핵심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이란과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팔란티어 같은 종합 방산 AI 플랫폼의 가치를 그토록 끌어올렸는지 추적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왜 엔스로픽 같은 뛰어난 단일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 개발사들과는 완전히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어떤 기술의 가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반영부터 좀 짚어보죠.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전쟁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단순한 LLM을 넘어선 팔란티어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LNM을 넘어선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로젠블렛의 애널리스트 존 맥피크의 분석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픈 AI나 엔스트로픽 같은 일반적인 LLM 제조사들에 대비되는 팔란티어만의 고유한 강점과 영향력이 실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엔진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전장에서 굴러가는 전차 그 자체라는 겁니다. 확실히 체감이 확 오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숫자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맥피크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무려 4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본 거죠. 맞아요. 게다가 화요일 기준 주가가 1.4% 상승한 147달러 22센트로 마감했다는 사실만 봐도 시장이 팔란티어의 군사적 가치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네, 완전히 재평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미 국방부 펜타곤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란과의 충돌 이전부터 이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입증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더 크고 긴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아, 실험적인 걸 이것저것 사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에 돈을 몰아주겠다는 기조였죠. 스티펠의 애널리스트 조나단 시그먼의 메모를 보면 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이란과의 충돌이 이런 국방 예산 지출을 훨씬 더 시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어요. 게다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보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안보 예산을 두고 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브레이크가 사라진 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요, 철저히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월요일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원문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최고위층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의 무기들에 대해 좋은 공급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발언의 맥락을 짚어보면요. 결국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건 파편화된 기술이 아니라 빠르고 완벽하게 하나로 작동하는 포괄적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더 확실한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존 맥피크 애널리스트 역시 글로벌 불안정성과 이런 포괄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팔란티어에게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구체적인 실적들도 엄청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지난 7월에 있었던 계약을 보시면요. 팔란티어가 미 육군과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기간도 약 10년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려 75개의 기존 계약들을 단일화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지휘관이 75개의 각기 다른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하면서 전투를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타이밍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파편화된 걸 싹 다 치우고 팔란티어를 미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단일 핵심 인프라로 채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보안성을 철저히 인정받았다는 거군요. 최근 분기 실적을 보니까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만 5억 7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세가 더 무섭습니다. 2025년 전체 미정부 관련 매출이 전년도 12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와, 1년 만에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자 빛에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란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에 미 국방부와 기업 가치가 무려 3,800억 달러에 달하는 엔스로픽 사이의 계약 협상이 완전히 파투가 났습니다. 아니, 이 거대한 계약이 도대체 왜 결렬된 건가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윤리적 우려였습니다. 엔스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드가 대량 감시 시스템이나 사람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율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우리가 만든 혁신 기술이 사람 잡는 데 쓰이는 건 못 보겠다. 이런 철학적인 거부감이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념을 지킨 걸 수 있지만 전쟁을 코앞에 둔 국가의 입장은 전혀 달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정말 자비가 없었습니다. 연방기관들에게 엔스로픽 모델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버렸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거죠. 게다가 국방부의 후속 조치는 엔스로픽에게 거의 치명타에 가깝습니다. 국방부가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버렸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 건가요? 단순히 군부대에서 안 쓴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지정으로 인해서 군사 계약업체들이나 방산업체들조차 엔스로픽과 상업적인 관계를 맺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렸어요. 아,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엔스로픽 기술을 쓰면 자신들의 국방부 계약도 위험해지니까 아예 손절하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태계 전체에서 고립시켜버리는 강력한 제재죠. 엔스로픽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엔스로픽 측은 국방부가 산하기관 외에 다른 민간 상업적 관계까지 이런 제한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장 어제까지 잘 쓰던 AI를 단 6개월 만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을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하지만 존 맥피크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6개월이 충분하다고요? 네, 6개월은 정부기관들이 클로드의 경쟁 모델로 전환하기에 넉넉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클로드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소 한 번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임무에 사용되긴 했는데요. 네. 팔란티어는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클로드를 빼고 다른 모델을 넣는 변화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긴 무력 충돌 상황에서 LLM의 주된 용도는 복잡한 코딩이 아니라 쏟아지는 전장 정보의 데이터 분석일 텐데 클로드가 그 분야의 유일무이한 최상위권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체제가 아주 많습니다. 당장 팔란티어의 AI 플랫폼만 봐도 기밀 환경 구축에 이미 승인된 일론 머스크의 xAI나 오픈AI의 모델들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검증된 모델들이 이미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셈이네요. 특히 오픈 AI의 태도를 보면 엔스로픽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비가 정말 재밌죠. 오픈AI의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군사 AI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죠. 미국은 점점 더 자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는 잠재적 적대국들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임무를 지원할 강력한 AI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대국들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가 안보에 자신들의 기술이 쓰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를 내세워 등을 돌린 엔스로픽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껴안는 오픈 AI. 정말 극명한 차이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할 핵심은 뭘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장에서 확실하게 검증되고 또 국가 안보의 목적에 기꺼이 부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윤리적 딜레마를 이유로 갑자기 멈춰버리는 시스템은 군대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팔란티어가 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확실한 승자가 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방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와 철저하게 결을 맞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실리콘밸리의 민간 AI 기업들이 엔스로픽처럼 자신들의 윤리적 우려를 이유로
군대의 기술 사용 방식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면 말이죠. 향후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거대 테크 기업 간의 권력 균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참 국가 입장에서는 아찔한 상상이네요. 그렇죠. 과연 국가는 국방을 위해 자체적인 AI를 국유화하는 강력한 통제의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팔란티어처럼 철저하게 군사적 목적에 맞춰진 방산 전문 기업들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살아남아 시장을 장악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